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이용표라고 합니다. 먼저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15여 년 전만 해도 이제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하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이런 군함 설계를 했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진로를 바꿔서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전공은 치주과이고요. 제가 임상의로서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이 리치 오그멘테이션, 치조제 증대술인데요. 옛날로 몇 년 전만 해도 뭐 요 정도 케이스라면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지금은 이렇게 타이탄 메쉬를 잘 적용해서 이렇게 양호한 하치슈 개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뼈만 많다면 이제 누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개인치과, 전라도 쪽 개인치과 원장님과 콜라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뭐 개인치과 원장님 중에서는 이렇게 치조제 증대가 좀 어려운, 특히 수직적 치조제 증대술은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경우는 저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먼저 이렇게 뼈만 먼저 만들고요. 다시 개인치과 원장님께 다시 의뢰하면 이렇게 빨간색처럼 개인치과 원장님께서는 임플란트 심으시고 이런 식으로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호한 치조제 증대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막 거상부터 그리고 타이탄 메쉬를 친다면 뭐 고정하는 거, 접는 거, 그리고 뭐 향후 제거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들어가는 봉합까지 이런 임상의들이 잘 갖춰야 될 이런 스킬 같은 게 중요할 거고요.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거는 이런 GBR 측면에서 양호한 골이식제를 선택하는 거, 적절한 차폐막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OCP 기반 합성골인데요. 이건 합성골, OCP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OCP는 기본적으로 칼슘이 8개인 옥타칼슘 포스페이트로 기반을 둔 합성골입니다. 뭐 이렇게 책도 있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많은 연구가 되어 있던 어떤 재료, 생체 재료 물질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연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하다가 기존에 이 OCP 기반 합성골을 쓰시던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사전에 질문들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총 9개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CP가 무엇이며 기존 HA, TCP와 어떤 것이 다른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합성골, 이전골에 비교해서 제품 입자강도는 어떠한 겁니까? 즉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OCP에 대한 어떤 재료적 특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합성골 이식제로 한다면은 이렇게 뭐 신세틱 폴리머 기반 PCL이나 뭐 PLGA 같은 폴리머 기반의 합성골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 시중에 나온 합성골은 대부분 이런 바이오 세라믹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잘 아시다시피 HA와 베타 TCP 기반의 합성골이 이제 주요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HA와 베타 TCP를 동시에 사용하는 어떤 바이페이직 형태의 BCP 형태로 이제 시중에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국내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합성골일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스캐폴드 역할을 하는 HA와 이런 생분해성을 갖는 베타 TCP 이런 비율을 7대3에서 다음에는 3대7 그리고 다음에 6대4처럼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면서 임상의들의 니즈를 좀 만족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BCP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타 TCP의 생분해성 그리고 이런 HA의 스캐폴드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본 리저네이션이 되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런 생물학적 아파타이트가 되기 전에는 항상 이런 ACP, TCPD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할 OCP라는 어떤 전구 물질을 항상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OCP는 이런 생물학적 아파타이트, HA의 전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OCP는 기본적으로 HA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스테오 컨덕티브, 골 전도능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OCP는 또한 칼슘과 인 등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생분해성이 있기 때문에 베타 TCP와 비슷한 어떤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OCP는 베타 TCP처럼 어떤 생분해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 골 유도능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들을 보면요, 이런
바이오세라믹 기반 OCP와 베타 TCP, HA들 사이에 골 형성능이 어떤지를 비교한 연구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OCP의 우수한 생분해능 때문에 신생골 형성능은 기본적으로 베타 TCP와 HA보다 훨씬 더 양호한 결과를 보였고요. 근데 특이하게도 죄송합니다. 잔류 그래프트 양 같은 경우에는 OCP가 가장 적지 않고 H와 베타 TCP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OCP는 또 다른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OCP는 중간에 이런 수하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오세라믹 같은 경우는 합성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게는 600~700도에서 많게는 1000도 이상의 도자기 찌듯이 그 신터링 과정, 소결 과정을 꼭 해야 되는데요. 근데 OC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하층이 있기 때문에 열을 가했을 때는 OCP 자체의 본래 성질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가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종류 OCP 기반 어떤 골 이식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전골에 OCP를 그냥 코팅한 형태, 그리고 OCP 자체만으로 어떤 그래놀 타입, 골이식제 타입을 만들기 힘들었기 때문에 콜라겐과 섞어서 하는 형태로 시중에 나와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OCP를 이런 실온 온도에서 신터링 소결 과정 없이 실온에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OCP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종골과 신터링 과정 거치는 이종골과 이런 다른 종류 BCP 기반 합성골과는 이런 결정 형태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OCP는 실온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정 성장이 잘 안 되어 있고요. 그 반면에 DBBM, 이런 소유의 이종골이죠. 이런 소유의 이종골과 BCP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아주 우수하게 성장되어 있는 게 관찰됩니다. 결정이 이렇게 잘 성장될수록 결국은 흡수가 잘 안 되게 되거든요. 반면에 OCP는 결정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그만큼 생분해성 성질이 우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자면 OCP는 기존 HA와 TCP와 어떤 것이 다르냐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신터링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바이오세라믹 기반 합성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다른 합성골, 이종골 비교해서 입자 강도는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결정 성장 자체가 좀 적고요. 그리고 HA상 이렇게 밀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이식제보다 좀 바스러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밀도도 좀 낮은 경향이 있고요. 이런 OCP 기반 합성골을 다른 세포 실험, 동물 실험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다른 BCP와 비교했을 때 OCP 자체의 본래의 그런 생분해성 성질 때문에 랑클 리간드는 억제되어 있고 ALP 액티비티는 활성화된 게 관찰되는데요. 따라서 OCP가 다른 BCP 기반의 합성골보다 생성골 형성능이 높을 수 있음을 우리 세포 실험에서 더 유추할 수가 있고요. 이런 동물 실험 결과에서도 보시면 다른 DBBM 이종골과 BCP 등과 비교했을 때 신생골 형성능은 4주, 12주에서 유의하게 높은 게 관찰되었고요. 또 잔류 본 그래프트 양은 유의하게 낮은 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이 OCP 기반의 이런 새로운 종류 합성골을 이용해서 임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3번부터 8번까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총 4가지 종류로 나눠서 OCP 기반 합성골을 제가 어떤 식으로 임상에 적용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평적 치조제 증대술인데요. 66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먼저 치주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상악 절치들을 발굴을 했고요. 발굴 후 약 2개월 후에 임플란트 1차 수술과 동시에 트랜스무코살 GBR을 론 서브머지드 GBR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하는 수술 중에 가장 일반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OCP 합성골을 그래핑하고요. 흡수성 차폐막을 덧댔고요. 그리고 8개월 후 양호한 고침물 결과를 얻었고요. CT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OCP 기반 합성골은 방사선 흑화도 좀 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흑화도가 증가된 게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22번도 보시면 처음 그래핑했을 때는 연한 흑화도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흑화도가 증가된 게 관찰이 됩니다. 우수한 양호한 하티슈 개인 결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OCP는 기본적으로 생분해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흡수가 덜 되는 차폐막을 했을 때 더 결과가 우수할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폐막은 일반적 콜라겐 흡수성 차폐막은 아니고요. PCL 기반의 흡수성 차폐막인데요. 기본적으로 PCL은 2, 3년 정도 지나야 완전히 녹기 때문에 우리 치과에서 사용하는 PCL 기반의 흡수성 차폐막은 거의 비흡수성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월 후에 양호한 하티슈 개인을 얻을 수 있었고요. 방사선 CT 사진에서도 흑화도가 증가된 게 관찰이 됩니다. 이 3번도 마찬가지고요. 양호한 보철물 결과를 얻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환자분 보철이 되고 최종 보철 이후 갑자기 여기에 부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새로운 이식제, 고리식제다 보니까 이 이식제 문제인가 했지만 그건 아니었고 이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PCL 기반 흡성 차폐막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녹기 하거든요. 근데 이런 폴리머 기반은 이런 OCP처럼 바이오 세라믹 기반과는 다르게 흡수를 할 때 염증 산물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PCR 기반 흡성 차폐막에 의해서 얘네들이 1년부터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하면서 염증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 뭐 환자 불편과 호소했기 때문에 이걸 처치하기 위해서 저는 저 이때 이미 포철된 경우에는 연조직을 판막을 거상한 경우 심리적으로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치관 유도를 절제하지 않는 이런 닙사 테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보면 에이피코 하듯이 접근해서 보시나요? 남아있는 이런 PCL 흡선 차폐막을 마저 다 제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쓰는 폴리머 기반 흡선 차폐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PCL 성분이라면 꼭 2차 수술할 때 흡성이지만 제거를 해야 되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CL 기반 흡선 차폐막을 제거하고 나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흡선 차폐막,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티탄 메쉬 등을 이용한 결과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전 말씀드렸듯이 이런 흡수능이 높은 OCP 기반 합성골 같은 경우에는 이런 3D 메쉬나 타탄 메쉬 등을 했을 때 우수한 결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GBR 하고요. 이거 했을 때 양호한 슈도페로스팀 이 골막이 관찰되었고 양호한 하드 티슈 개인이 관찰됩니다. CT상에도 보시면 상당히 흑화도 연해했었는데요. 상당히 진해진 하티슈 개인이 양호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고요. 다른 증내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골 디펙트가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OCP 기반 합성골과 흡수가 되지 않는 3D 메쉬 등을 조합해서 양호한 하티슈 개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CT상에서도 이제 양호한 결과를 얻었고요. 근데 간혹 우리가 이종골이나 이런 기존의 합성골을 이용했을 때 간혹 여러 결과 안 좋은 치유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OCP 기반 결과, 합성골 결과는 상당히 양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이터 리치 오그멘테이션, 수평적 GBR의 경우에는 골 이식제뿐만 아니라 적절한 차폐막 선택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임상적 팁을 드리자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보니 엠벨롭인 것 같습니다. 꼭 CT를 봐서 액슈얼 뷰 기준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최외방측을 이은 걸 보니 엠벨롭이라 한대요. 보니 엠벨롭 기준으로 2mm 이 안 부분까지만 우리가 흡수성 차폐막만으로 또는 콜라겐 멤브레인과 입자골 이식제를 이용해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웃사이드 보니 엠블로빈 같은 경우는 흡수성 차폐막만으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요. 이런 보니 엠블로 내측이더라도 여기가 2mm 이내인 경우에도 흡수성 차폐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콜라겐 멤브레인 같은 흡수성 차폐막은 처음엔 아무리 우리가 골 이식을 빵빵히 하더라도 지속적인 5,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연조직 압박에 대해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보니 엔벨롭 내로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니 엔벨롭 차원에서 디펙트 형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꼭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가시면 안 되시고 이런 3D 메쉬처럼 비흡수성 차폐막 계열 메쉬, 티탄 메쉬 계통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골 이식제 선택도 선택이지만 기본적으로 차폐막 종류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흡수성 차폐막과 OCP 기반 골제를 같이 써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거는 본 그래프팅을 할 때 그 순간 잘 쌓아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아주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봉 그래프팅 하고 나서 슈처 직후 CT를 찍었는데 바로 이렇게 슈처 직후만으로도 이렇게 골이식한 부분이 찌그러진다는 거 아주 유명한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잘 쌓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뭐 밑에 에이피컬 부분에 뭐 핀을 박아라 이런 말도 하고 있죠.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단순히 슈처 직후만 해도 그 플랫폼, 픽처 플랫폼의 40% 정도 수평적으로 봉 그립한 부분이 찌그러진다고 보고되고 있고, 알이 찍은다는 부위에 본텍을 박으면 그나마 한 20% 정도로 그 찌그러진 정도가 줄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쌓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찍은다는 부위에 본텍을 박으면 좋겠죠. 하지만 막상 임상적으로 찍은다는 부위에 본텍을 박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좀 이거를 봉 그래프팅을 잘 쌓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기존의 OCP를 조금 응용한 건데요. 이거를 셀라인과 했을 때 어떤 특정 성분을 섞었을 때 이렇게 점점 굳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스티키하게 굳어지게 한 OCP 기반 합성골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잘 쌓아지기 때문에 수처에 의해서 찌그러진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는 이런 많은 종류로 나오고 있는 콜라겐이 섞인 골이식제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몰드블한 스티키한 OCP를 적용했을 때 신기하게도 이게 본텍을 박은 것과 단순히 몰드블한 스티키한 OCP를 한 것만으로도 그 비슷한 찌그러진 정도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스티키하게 만드는 아직 제품은 나오지 않았고, 현 상태의 OCP 기반 합성골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스티키한 어떤 조작성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셀라인을 기본적으로 많이 적실 건데요. 셀라인 같은 경우는 많이 적시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골익제를 살짝 적실 정도만 해야 양호한 조작성을 얻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스티키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셀라인을 많이 적시지 않길 바라고요. 아니면 또 다른 차선책으로 좋은 거는 우리가 수술 부위에서 이제 블리딩이 되잖아요. 그 블리딩을 모아서 이런 OCP 합성골에 섞으면 더 좋은 조작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 보시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PRF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경구에서 PRF를 루틴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술 부위에서 나오는 블리딩을 이용해서 OCP 합성골과 섞어서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우수한 스티키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OCP는 기본적으로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잘 쌓을 때 어떤 봉 그래프팅 할 때 블리딩을 잘 막아주거든요. 주위 어떤 디펙트 상태에서요. 그래서 제가 잘 여기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즈 테크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거즈를 좀 잘라서 만 다음에 그걸 이런 수술 부위 그 판막에 이렇게 이걸로 판막 거상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막이 거상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제 블리딩을, 지열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봉 그래프팅 할 때 지열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OCP처럼 밀도가 좀 약해서 블리딩이 많을 때 이게 떠다닐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판막을 촉촉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논 서브머지드 GBR, 트랜스 뮤코살 GBR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논 서브머지드 GBR 했을 때 확실히 봉 그래프팅 했을 때 찌그러진 정도가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프라임 클로즈보다는 이런 논 서브머지드 GBR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악동 거상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악동 거상술은 일반적으로 가장 고리식 봉 그래프팅 결과, 사이너스 그래프팅 결과가 좋다고 말을 하잖아요. 역시나 OCP 기반 합성골도 결과는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OCP 합성골을 이용해서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높이가 어떤 변화가 되는지 한번 추적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OCP가 기본적으로 생분해성이 높기 때문에 그 높이 변화가 많이 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티온이 수술 직후 한 14.56mm 정도 수직적 골 높이를 확보했었는데 6개월 후에 13.6으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 OCP가 기본적으로 H상으로 변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H상에 의해서 어떤 최적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검 결과에서도 우수한 결과가 나왔고요. 보시면
총 약 신생골 포메이션 23.34%로 잔류 그래프트 양보다 더 높은 우수한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같은 경우는 확실한 에이지스 있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50p 기반 합성거를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어드밴스할 수 있는데요. 수직적 치조제 증대술에 50p 기반 합성거를 쓴 증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새들 형태의 후직골 소실 디펙트 경우에는 흡선 차폐막만으로도 어느 정도 에이지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스팬이 길어지고 또는 배열 본 쪽이 폭이 좁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흡수성 차폐막이 아닌 비흡수성 차폐막 또는 티탄 메쉬 같은 것을 쓴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치 이하일 때는 PTF 멤브레인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스팬이 더 길어진 경우에는 시중에 4, 5cm, 6, 7cm 넓은 메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티탄 메쉬를 이용해서 수직적 치조제 증대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례에서는 좌측은 TPT 멤브레인, 우측은 타이탄 메쉬를 이용해서 양호한 결과를 얻었고요. 좀 더 버티컬 GBR을 좀 에이스성하기 위해서 요즘은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디펙트를 먼저 뽑아서요. 이렇게 뽑은 다음에 메쉬를 장착하기 전에 먼저 구강 외에서 이렇게 먼저 접습니다. 그래서 트리밍을 하고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이렇게 구강 디펙트를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접어 넣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구강 내에 시작을 해서 이제 버티컬 지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타이탄 메쉬를 접은 상태에서 50p 합성고를 이용해서 수직적 치조 증대술을 해봤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게 될까라고 이제 좀 의문이 들긴 하긴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직적 치조제 증대술 같은 경우는 가장 에이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기본적으로 전에는 동종골을 주로 썼었는데 이종골이나 기존에 단 합성골만 쓰더라도 결과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50p는 기존의 합성골과 다르게 생분해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비흡선 차폐막, 타이탄 메쉬와는 궁합이 잘 맞지 않을까 해서 버티컬 GBR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4개월 반 후에 열었을 때 양호한 슈더 페리오스팀 이 골막이 관찰되었고요. 그리고 양호한 임시보철 보시면 양호한 결과를 얻은 것을 관찰됩니다. CT상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얻었고요. 다음 두 번째 증례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메쉬를 줬고요. 거기에 이제 50p 합성거를 이제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위 골막을 얻었고요. 그래서 양호한 골질을 얻어서 임플란트를 이제 심을 수 있었고, 최종 보초까지 보시면 특별한 마지널 본 로스 없이 에이스 있는 결과가 얻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T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결과가 괜찮아서 좀 더 넓은 부위, 이번에는 4개 치아 부위에 한번 해봤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메쉬를 먼저 줬고요. 50p 합성을 충전하고 양호한 위 골막을 얻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크라운 루트 레이셔가 양호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보철 보시면 마지널 본 레벨이 특이한 사항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게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은 아직 숏텀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미드텀 3, 4년, 5년 이상 롱텀 결과를 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도 앞으로 계속 결과 나오는 거대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치조제 보존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조제 보존술을 많이 좀 하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제거한 경우에는 치조제 보존술을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플랩을 무조건 제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도 플랩을 제껴야 하기 때문에 제낀 게 아깝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저는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 우리 임플란트를 제거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라쳇을 쓰거나 역토크, 그게 안 되면 임플란트 리무벌 키트를 쓰거나, 그때 안 되면 이런 트랩핀버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트랩핀버가 생각보다 열 발생이 많고 아시다시피 이런 기존 치조골 삭제량이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이런 롱 니들 다이아몬드 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쓰시면 좀 더 수월하게 치조골 삭제량을 줄이면서 쉽게 임플란트 픽처를 제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이다 보니까 인접치에 걸리지 않으면서 어떤 피줄골 같은 거를 이렇게 삭제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피줄골 정도까지만 삭제하고 나서 다음에 이런 기자로 이용해서 이 픽처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셀을 제거 후에요. 50P 합성고를 충전하고 후선 차폐막을 이용해서 치료 보존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될 게 50P는 기본적으로 실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염증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 환경에서는 다른 어떤 신터링을 한 고온에서 도자기 만든 이런 이종골이나 다른 합성골과 다르게 이 50P 같은 경우는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흡수가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치료 보조할 때는 기존의 염증 조직을 확실히 소파를 해주셔야 되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2주 4개월 후 양호한 연조직 치유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했고 이렇게 양호한 결과를 치료 보조술 결과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 픽처 쪄진 상태에서 최종 결과.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50P 기반 실온에서 만든 생분해성이 높은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치료 보조를 한 경우에는 꼭 염증 조직 소파를 꼭 잘 해주셔야 되는 걸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자는 좀 더 큰 증례였는데요. 이렇게 30번대에 가드만 치조골 소실이 있어서 임플란트 제거를 했고요. 이때는 또 판막을 제꼈기 때문에 제낀 김에 치조 보존술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거상하고 나서 픽처, 앞에 말씀드린 녹니들볼을 이용해서 픽처를 제거했고요. 염증 조직 소파 빡빡 잘 열심히 했고요. 50P 합성고 충전하고 후순 차폐막에서 치조 보존술을 이제 루틴대로 진행했습니다. 2주, 6주 양호한 결과가 관찰됐고요. 또 양호한 하디슈 게인을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임플란트 1차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2차 수술 서머리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골치 아픈 증례일 수가 있었는데 50P 기반의 합성고울과 후선 차폐를 이용해서 치주 보존술 수식으로 어떤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연조직도 이미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때 또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부착 점막이 부족할 때 FGG를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다 쓰는 게 이게 본텍 FG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20편 체득하고 이거를 압박 봉합 같은 거 할 때 귀찮잖아요. 본텍 5mm짜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방 빵빵 박아주시면 간단하게 FG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초진시 결과와 비교하면 상당히 우수한 결과가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보철이 올라가고 나서 이런 36번 부분에서 다른 임플란트보다 좀 마지노 본노스가 초기 마지노 본노스가 관찰이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비외과제 임플란트 주름 처치하면서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막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느낌이 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면 기본적으로 다시 강조드리지만 흡수능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녹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번 최근에 오사에서 주최했던 그 심포지엄에서 제 수련이가 제 증례로 이제 대상을 받았던 증례인데요. 보시면 이종고를 이용해서 이런 치조제 증대술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전악 재건을 했던 환자인데요. 보시면 뭐 18개월, 48개월, 5년까지도 양호한 양호한 결과가 이제 얻어졌는데요. 이종고를 썼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이 갑자기 최근에 이 부위가 불편하다고 오신 거예요. 보시면 이제 피시초가 잡혀 있는 상태였고, 그 소파를 하고 나서 됐습니다. 피치로가 잡힌 상태였고요. 보시면 이렇게 기존에 5년 전에 썼던 이종골이 이제 그대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상에서는 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이종골과 기존 흡수가 잘 안 되는 HA 기반 합성골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근데 이거를 환자분이 뭐 루틴대로 주기적으로 내원하신 분이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내원한 경우에는 이게 뭐 어떻게 염증이 생겨서 폭탄이 돼서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반면에 50P 같은 경우는 이 염증이 있을 때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종골과 비슷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필링 증례를 보면요, 우리가 이런 증례도 이제 일반적인 증례잖아요.
치아 프랙처가 있어서 발치하고 발치식 임플란트를 시행했는데요. 발치, 치아 조각조각 내서 제거를 했는데요. 그리고 50P 합성골로 이제 개필링 했고요. 이 경우에는 따로 흡선 차폐막은 사용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 그래서 양호한 결과를 얻었고요. 6주차, 4개월차 최종 보철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진 1차 수칙 후 6주 4개월 CT를 보면은 점점 개필링한 부분에서 흑화도가 이제 진해진 게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케이스별 추천한 레시피나 수식 차폐 사용 등이 있는가 질문에 답하자면 다시 강조드리지만 50P 기반 합성골은 그 본 겨울 결손부 형태에 맞게 흡선 차폐막 또는 비흡 차폐막 잘 선택하셔서 조합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블러딩 또는 PRF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가, 시험 깰 수 있는가 보시면 분명히 그 조작성 측면에서 보시면 50P는 전혀 블리딩 된 거, 디펙트에서 블리딩을 이용해서 먼저 좀 적신 상태에서 하시면 양호한 조작성을 얻을 수 있고 당연히 PRF 또는 PRP를 사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사용하는 픽처 종류가 골 선생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가. 제가 대학병원의 재직 중이다 보니까 5개, 6개 이상의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회사 종류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드 힐링은 앞서 말씀드렸던 치료제 본전수를 보시다시피 상상 치유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고요. 잔류 파티클을 두는 게 좋은가, 걷어내는 게 좋은가. 이유는 7번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50P는 기본적으로 HA로 상이 바뀐다 했잖아요. 보시면 4, 5개월 열었을 때 이 기존의 A존골과 합성골처럼 파티클이 막 박혀 있는 게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50P가 HA로 바뀐 건데요. 근데 그 HA는 다른 이존골과 BCP 기반 합성골에 비해서 고온의 신터링 과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50P는 HA랑은 결국 녹을 흡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잔류 파티클은 굳이 제거하지 말고 그냥 놔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상적으로 사용한 지 얼마나 되었으며 효능 안정성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게 50P 합성골이 어떻게 하면 조금 한계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나온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2,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임상적 결과는 숏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쭉 해서 미드텀, 롱텀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존골 또는 동존골과 섞어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답하기 전에 증례를 보시면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요. 먼저 앞서 말한 것처럼 통법대로 메쉬를 먼저 줬고요. 메쉬 세팅하고 이제 골 이식하고요. 양호한 하트슈 개인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웠던 증례였지만 우수한 나는 일서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보시면 버티컬 지별을 했는데요. 이 골 이식하고 메쉬를 쓰고 양호한 하트슈 개인을 얻었고요. 상당히 우수하죠. 보통 우리가 버티컬 지별한 경우에는 내지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잘하면 5년이 지났음에도 보시면 특별한 마진을 넣을 수 없이 초진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결과가 유지되고 있는 게 관찰됩니다. 제가 이 증례들은 공통점은 제가 이존골을 썼던 증례들, 죄송합니다. 동존골을 썼던 증례들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비흡선 차폐막, 메쉬 같은 흡수되지 않는 차폐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성골 형성 능이 높은 이런 동존골하고 조합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동존골을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존골은 FDBA 또는 TFDA 두 종류 나뉘는데 현재 나오는 동존골은 대부분 이제 탈의시키지 않는, 왜냐하면 탈의시킨 건 너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고리시제로서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요즘은 탈의시키지 않은 동결 건조 FDBA 동존골을 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FDBA는 다시 두 성분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게 코르티컬 성분이 있고 캔서러스 성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캔서러스는 이러한 양호한 다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수한, 그리고 또한 이거는 기본적으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신생 형성 능을 극대화시키는 형질이고요. 이런 코르티컬 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스캐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간 유지 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나온 어떤 골식제들은 이런 코르티컬 성분과 캔서러스 성분을 이렇게 또는 100% 또는 3대7, 5대5를 이런 식으로 비율 조절로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썼던 골식제들은 이런 캔서러스와 코르티컬 비율이 3대7이었던 골식제였습니다. 보시면 우수한 결과가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동존골과
이런 OCP, 기본 동종골에는 아까 말했던 그 피질골에 의해서 공간 유지는 스캐폴드 역할이 있다 했잖아요. 이거 OCP를 섞었으면 어떤 결과가 될까를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처음 했던 증례였는데 OCP와 OCP와 동종골을 1대1 부피비로 섞었는데 뭐 양호한 하투지 개인을 이제 관찰이 되었고요. 이 증례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좀 큰 증례들에 적용했는데요. 상당히 10번 때 전체 이제 버티컬 지별했던 환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2번부터 17번까지 수직적 치조제 증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네로릿지가 관찰이 되고 메쉬 적용하고 동종골과 그 OCP 합성골을 1대1로 섞은 거를 이제 적용시켰고요. 결과는 상당히 이제 드라마틱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하투 개인 결과가 보였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4개 식립, 상당히 양호했던 상당히 안 좋은 네로릿지였는데 우수한 하투 개인이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바이옵시 결과에서도 이제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신생골 포메이션 상당히 우수한 게 관찰되는데 독특한 성질로는 이렇게 잔류 그래프트 양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동종골 이식제 양도 상당히 적고 OCP 합성골도 적고 해서 이 증례뿐만 아니라 다른 생검 결과도 보면 신기하게도 동종골과 섞었었을 때 기존 동종골마저도 빨리 흡수를 시키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고척까지 보시면 마지노 본 레벨이 우수한 걸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증례에 이제 동종골과 이제 이런 OCP 기반 합성골을 섞어서 쓰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전악 증례였는데요. 이렇게 양측에 상악동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3, 4번 같은 경우 가장 네로릿지여서 임플란트 식립하기에는 뼈가 너무 없잖아요. 이쪽 주위로 타이탄 메쉬를 이용해서 이제 리치 오그멘테이션 동시에 진행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때 8cc가 들어갔더라고요. OCP 4cc, 동종골 4cc. 기본적으로 동종골이 OCP보다 가격이 한 2배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 8cc 전부 동종골을 썼는데 요즘은 이렇게 절반씩 섞어서 이렇게 큰 증대에서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좀 장점이 되더라고요. OCP가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이런 거 섞어 쓰고 있고 결과는 상당히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보통 우리 골질을 체크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눌러보는 게 있는데 상당히 골질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OCP가 기본적으로 흡수능이 이제 크기 때문에 반면에 단점으로는 스캐폴드 역할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동종골에 있는 그 피질골 성분에 의한 어떤 스캐폴드에 의해서 그런 게 어떤 조금 부족한 점을 메꿔주면서 좀 더 우수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뼈만 있으면 임플란트 싣는 건 뭐 간단하잖아요. 이 환자도 메쉬 제거하고 나서 한 6주 후에 이런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까지 잘 식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감 얻어서 뭐 이런 증례들에서도 옛날 같으면 동종골 100% 온인을 썼다 반면에 요즘에는 동종골과 OCP를 이제 절반씩 섞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증례가 상당히 큰 케이스인데 동종골과 OCP를 절반씩 섞어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고립지 시장에서 가장 큰 걸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종골과 OCP를 한번 섞어서 쓸 때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골을 보시면 이종골은 기본적으로 공간 유지 능력이 탁월한 반면에 가끔 골 형성 능이 좀 골질 측면에서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가골을 섞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종골의 우수한 스캐폴드와 이런 OCP의 우수한 생분해 능이 합쳐지면 이런 자가골을 섞듯이 OCP에는 자가골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섞어서 한번 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이 환자를 발고 후에 타이탄 메쉬로 이용해서 버티컬 지별을 진행했고요. 네, 보면 메쉬 장착하고 이 경우에는 저는 메쉬가 기본적으로 구멍이 큰 거를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메쉬 먼저 장착하고 나서 그 본 그립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때는 전통적인 한 1mm 내의 메쉬를 썼었거든요. 그때 상황이 큰 메쉬가 없어서 이걸 썼던 것 같은데 그때 또 팁을 드리자면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먼저 구멍을 살짝 뚫는 거예요. 뚫어서 정통대 메쉬도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장착을 하면 이렇게 역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메쉬 장착하고
이종골과 OCP를 반씩 섞은 거를 이렇게 역충전하는 식으로 이제 그래프팅을 했고요. 결과는 상당히 드라마틱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우리 슈도 페리오스티움 위 골막이라 하잖아요. 열었을 때 상당히 양호한 결과. 우리 이종골만 썼을 때는 이 정도 느낌이 안 날 때가 많은데 OCP와 반반씩 섞었을 때 우수한 어떤 위 골막 형태가 관찰되었고요. 골줄도 상당히 우수했고 상당히 깔끔하죠. 그리고 6번 부위를 보시면 거의 통으로 버티컬 지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양호한 결과가 관찰이 되고요. 생검 결과가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생검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뭐 가장 이상적인 생검 결과가 뭐 기존 골 이식제 주위로 이런 신생골들이 이렇게 잘 인티그레이션 돼서 생기면 좋다 하는데 OCP와 이런 기존 이종골을 부핍이 1대1로 섞어서 했을 때 이런 이상적인 형태의 생검 결과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례도 이제 이런 디펙트 형태가 수평적 치조 증대술에 적용했고요. 이렇게 이종골과 OCP 기반 합성골을 이제 반씩 섞었고 이제 전열에 먼저 블리딩 된 거를 해서 전열에 먼저 섞었고요. 그래서 좀 디펙트 형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후선 차평만으로 결과가 좋지 않을 게 예상이 되어서 이때도 이제 3D 메쉬 계통을 적용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5개월 후 5.5개월 후에 보시면 양호한 하티슈 개인이 관찰되고 유골막도 상당히 깔끔한 게 관찰이 됩니다. 방사선 사진 CT상에서 보시면 점점 흑화도가 증가되는 게 관찰이 되고요. 이 부분도 수술 직후 또 5.5개월 후에 양호한 하티슈 개인 본 흑화도가 증가된 게 관찰되고요. 그래서 이종골과 동종골과 섞어 쓰는 건 문제가 없는가 했을 때 저는 원래 골이치를 섞어 쓰는 거는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뭐 앞에 증대를 보시다시피 OCP 기반 합성골이 기존의 동종골 그리고 이종골과 섞었을 때 나름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시 언급드리지만 OCP가 생분해성 때문에 신생골 형성능은 분명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캐폴드가 상대적으로 약한 면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이종골, 동종골에 갖고 있는 그런 스캐폴드 역할과 서로 이게 보완해서 한다면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면 OCP는 무엇이며 기존 H와 TCP와 어떤 것이 다른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OCP는 기존 BCP 형태 그러니까 H와 베타 TCP로 이루어진 BCP와 가장 큰 차이점은 신터링을 안 한 실온에서 제작한 합성골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온에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흡수능이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신성 형성능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CP는 H 해상으로 바뀌게 되고 그 바뀐 H 해상도 기본적으로 신터링 과정을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흡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합성골, 이종골 비교해서 입자 강도는 좀 약한 편이고요. 그래서 밀도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본 그래프팅을 하실 때는 지열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블링 된 상태에서는 OCP가 밀도가 낮아서 좀 뜯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거즈 테크닉 같은 거를 이용해서 지열을 잘 된 상태를 만들어주면 좀 더 요긴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케이스별. 이건 다시 강조드리지만 고리식제 지배 같은 경우는 차폐막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흡수성 차폐막만으로 안 되는 증례에는 어떤 비싼 고리식제를 쓰더라도 결과는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골 디펙트 형태에 맞춰서 흡수성 차폐막, 필수 차폐막 잘 셀렉션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잘 셀렉하시고 나서 OCP를 적용하시면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블리딩, 말씀하셨듯이 블리딩과 먼저 섞어 쓰시면 양호한 조작성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때타 스티키한 정도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PRF 또는 PRP 쓰시면 더 좋으시고요. 그리고 함께 픽처 종류에 상관없이 뭐 에이스는 결과를 다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운드 힐링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치조조 보존술 보시다시피 어떤 기본적으로 뭐 폴리머 같은 경우는 0.3물 나오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지만 바이오 세라믹 같은 경우는 그렇게 0.3물 나오지 않거든요. OCP도 기본적으로 바이오 세라믹, 칼슘 인산계이기 때문에 뭐 양호한 운드 힐링 결과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 이게 중요한데요.
분명히 OCP도 5개월, 6개월 지났을 때 이게 입자 파티클 같은 게 보이거든요. HA상으로 바뀐 게 이제 기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건 다시 강조드리지만 신터링 과정을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셔도 알아서 흡수가 될 것입니다. 8번 임상적으로는 다시 강조 이게 쇼텀인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계속 미드텀 3, 4년, 5년 이상 롱텀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어떻게 하면 OCP 기반 고익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잖아요. BCP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낯설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기존 쓰고 있던 동종골 또는 이종골이 있다면 이렇게 절반씩 섞어 쓰면서부터 어떤 러닝 커브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OCP 기반 합성고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증례들을 이렇게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모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 얼마나 했는지 한번 증례를 한번 수를 세어 봤었습니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치주과에서 뭐 GBR 또는 뭐 성악도구상술 치주과에서 하고요. 임플란트 수술은 임플란트 센터에서 하는데 뭐 치주과 내에서 뭐 치주제 증대술 또는 사이너스 같은 경우는 한 101케이스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센터에서 OCP 기반 합성고를 이용한 어떤 증례를 또 150케이스 정도. 그러니까 투자치만 지금까지 제가 OCP 합성고를 이용한 어떤 증례가 한 250개 정도 증례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하게 지금 어떤 뭐 염증 컴플리케이션 같은 거는 관찰되지 않았고 좀 큰 문제도 없었고요. 앞서 보였던 증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차폐막들을 잘 선택해서 그리고 OCP를 적용하시면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제 강연이 이제 빨리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이 그 강연 중간중간에 주셨던 질문들이 몇 개 있어서 이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합성골을 써보면 아무래도 동종골 이용 시보다 골 이식술 후에 골질이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런 생각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이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례를 보시면 저도 아주 뭐 전악 제공 같은 케이스를 보시면 저는 퍼스트 초이스는 동종골이거든요. 동종골, 합성골과 이종골은 동종골만큼의 골질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골이식제만 뿐만 아니라 적절한 차폐막 선택도 중요하겠잖아요. 좀 큰 증례에서도 저도 타이틀 메쉬 같은 걸 쓰게 되는데 이렇게 흡수되지 않는 차폐막 같은 경우에는 동종골처럼 흡수능이 있는 거를 써주는 게 확실히 골질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 말씀처럼 동종골만큼 기존의 이종골, 합성골은 뭐 골질이 좋은 거를 보이진 못한 것 같고요. 하지만 OCP는 그래서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합성골이지만 기존 BCP와 다르게 흡수 능력이 있고 고온은 신터링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동종골과 기존의 BCP 합성골 중간 정도 성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종골 중에서 보바인과 포사인 기호는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참 이게 대학병원 재직 중이다 보니까요. 우리는 대학병원은 좀 한정된 재료들만 쓸 수 있거든요. 코드 작업이 복잡해서 저는 죄송스럽지만 저는 보바인 유래 DBBM만 지금 이종골을 쓰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답은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포사인 기호 이종골도 열심히 써서 한번 이거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좀 낯설 수 있는 합성골 이식제일 수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모식 케이스 하면서까지 아직까지 그런 컴플리케이션 없고 증대처럼 우수한 결과를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OCP라는 새로운 종류 어떤 합성골 이식제를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해신보 TV